비자. 그러니까 이제 택배 시장을 결제 시장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이제 택배 시장, 결제 시장에는 전 세계 글로벌 결제를 하는데, 이제 비자라는 회사가, 비자 카드라는 회사가 있다는 거죠. 카드사가 있고 비자 카드가 있고, 이제 공동망을 구축해 놓은. 이제 택배 시장에는 그 비자 카드 같은 역할을 하는 그 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공동망을 구축한 회사가 없고, 그러면 이제 비자 카드의 공동망이 하는 역할이 뭐냐? 이 비자 카드의 역할이 전 세계 카드사와 가맹점과 소비자 간의 데이터 처리에 대한 신뢰성을 제공하고 정보 처리를 통해서 그 정보를 이제 상호 간에 전달을 해주는 이런 역할. 그러면 이제 한국의 국민카드를 발급받은 고객이 국민 비자 카드를 만들었다. 그럼 이 고객이 미국에 가서 뭔가 이제 소비를 했을 경우 그 소비한 내역을 카드사에 전달해주고 다시 카드사는 고객한테 그걸 청구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해주는 그 업무를 이제 비자 카드가 해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거죠. 그게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 보면은 오라클 역할을 하는, 이제 오라클 외부의 데이터를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받아주는 이쪽에 이제 시스템, 상대방에 전달을 해주고 이제 약간 그런 거하고 약간 비슷한 형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 상에서는 오라클이 이제 외부의 신뢰기관, 오라클이 만든 데이터를 이쪽 블록체인 상에 넣어주는 역할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택배 시장에서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 게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는데, 홈넘버가 이제 그 비자 카드 같은, 택배 비자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 중간에서 그런 이제 전 세계 택배사들과 이 가맹점들, 소비자들 간에 이 택배 출발 정보와 도착 정보를 게더링을 이제 모아서 택배사로부터 받아서 그 부분을 이제 고객, 그 다음에 쇼핑몰, 보내는 사람 이런 쪽에 이제 데이터를 주고 이제 대금을 정산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홈넘버 플랫폼이라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제 홈넘버 플랫폼이 그 전통의 이제 쇼핑몰에 제공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들을, 그 다음에 이걸 이제 P2P 에스크로 쇼핑몰을 만들게 되면 그 쇼핑몰의 그 P2P 에스크로 쇼핑몰 안에 있는 스마트 컨트랙트에 이 도착 정보를 전달을 해주면 이게 대금 결제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게 이제 홈넘버 플랫폼의 역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그 카드만의 비자 마스터 카드 같듯이 블록체인만의 오라클 스마트 컨트랙트, 오라클 그 개념이 있듯이 이거를 전자상거래 특배망, 전자상거래망, 월드와이드 특배망, 전자상거래망에 홈넘버 시스템이 있어서 홈넘버 시스템과 그 송장을 입력받는 거에 대한 그 전반적인 하드웨어 인프라까지 갖춰가지고 이걸 이제 홈넘버 오라클이 되는 거지, 그죠? 네. 홈넘버 오라클. 그 소위 이제 택배 시장에서의 화주라고 부르는 고객이 결국 카드로 따지면 가맹점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 화주와 택배사와 일반 소비자 사이에서 데이터를 처리를 할 줌으로 인해서 이제 대금을 정산하고 뭔가 이제 데이터 처리를 통해서 대금이 정산되고 그걸 처리해주는 인프라가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개별적으로 이제 P2P로 처리를 하는 이런 부분을 중간에 공동망을 통해서 자동 정산을 하는 게 이제 홈넘버 플랫폼이라는 거죠. 이 인프라가 없고 이제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인프라가 필요하냐 또는
그게 잘 될까? 이런 의구심이 있죠. 해본 적이 없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크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국내는 이제 택배사들이 개별적으로 이제 그런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데 이제 크로스보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는 그거를 이제 에스크로 전자상거래 플랫폼 예. P2P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택배사로부터 받은 그런 이제 배달 완료 정보를 넣어주면 이 스마트 컨트랙트가 실행돼서 대금이 이제 판매자한테 정산이 될 수 있게끔 고객이 물건을 받았다는 정보를 택배사가 믿을 수 있는 DHL이나 이런 대형 글로벌 택배사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넣게 되면 이 오라클의 이제 어떤 그 믿을 수 없는 그 불신 이제 이 부분을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이게 이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는 택배사가 신뢰할 수 있는 오라클 역할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가장 이제 오라클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나 블록체인이 이제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를 전자상거래로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그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점의 오라클 문제를 택배사가 해결해주고 그걸 택배사와 이쪽에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 데이터를 연동하는 그 망을 이제 홈넘버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그런 블록체인의 오라클 문제, 스마트 컨트랙트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전 세계 택배망의 그걸 자동화된 정산 시스템. 근데 이거를 이게 만들어지는 아마존이나 알리바바 같은 그런 거 보면 이들을 블록체인이 아니라 자기 서비스 가지고 이걸 다 묶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형 쇼핑몰은 자기네 관점에서 하부의 그렇죠. 택배사를 묶는 거고 그렇죠. 이제 훨씬 더 폭넓게 보면 이제 P2P 전자상거래뿐만 아니라 많은 수많은 쇼핑몰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 이제 아마존, 알리바바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쇼핑몰들이 이제 택배 거래를 통해서 고객한테 물건을 발송하고 데이터를 받아서 정산을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을 아까 고객도 어떤 쇼핑몰에 돈을 줬는데 그렇죠. 물건도 오기 전에 얘가 내 돈을 카드 대금을 빼가버리면 물건이 안 왔을 때 그걸 취소하고 이런 문제들을 그 정산하는 데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다 이거죠. 알리바바나 아마존도 이제 자기들 확장하려고 하는 걸 중단하고 우리 걸 써야 되겠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네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 이제 P2P 전자상거래, 에스크로 전자상거래가 되면 아마존이 가져가는 중간자 수익, 이제 중간 수익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화되면 그 이제 아마존이나 알리바바가 취하는 그 중간 마진이 없어진다. 이게 이제 블록체인의 사상인 거죠. 잠깐만요. 머리 날렸을 때 아까워서.